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동해안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0mm, 포항과 경주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포항시청과 아파트 관리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하면서 침수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포항시청을 나섭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시청 6개 부서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아파트 관리업체 등의 수사관 36명을 보내 약 5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료 어떤 거 갖고 하셨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로 수색하시는 거예요? 앞서 지난달 6일 태풍 흰남노 상륙 당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아파트 3곳에서 주민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냉천의 범람 원인에 대해 포항시의 냉천 정비 사업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관 4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제기된 의혹들을 포함해 지하주차장 참사 원인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냉천 정비 사업 관련 자료와 태풍 대응 매뉴얼,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대표님실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9시 반경. 또 사고 직후 포항시와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태풍 피해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입은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또 언제쯤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위기에 내몰린 협력 업체들도 포스코의 정상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최정우 회장의 그제 국감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포항제철소의 정상화 시점인데요. 3개월이면 가능하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정우 회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철강 수급이 정상화되는 시기는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회사에 재고하고 또 수출 물량을 대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광양제철소 정산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고객들한테 철강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언뜻 12월까지는 포항제철소가 정상화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오롯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2월까지 지금 현재 18개 공장 중에 14개를 정상 가동함으로써 국내 철강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상 가동. 즉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변라인 등은 언제 복구될 수 있을지 포스코 회장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아직은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최 회장은 2조 400억 원이라고 발표한 액수는 생산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집계한 것이고
전체 복구 비용은 아직 추정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정이 좀 어렵다. 12월 달 가동되는 시점에 전체 복구 비용이 다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계들이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외부에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추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철소 조업이 차질을 빚다 보니 원료 공급사에 대한 발주는 대부분 중단됐고 우선 먼저 해외 원료 공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 항력을 선언해서 약 한 1조 원에 가까운 원료 계약을 취소하든지 이걸 했고 국내 스크랩을 비롯한 국내 공급사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역량을 1, 2, 3차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것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 회장의 국감 발언을 분석해보면 포항제철소 침수로 인한 포항의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골프에다 미술 전시회 관람 등 부적절한 처신까지 불거지면서 최정우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연재난 복구 비용의 대부분이 이재민을 위한 지원보다는 공공시설 복구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국감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특별 재난지역 193곳에 3조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 원과 58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원된 총 복구 비용의 4%의 수준으로 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에 쓰이면서 실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수소 제거기 화재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수소 제거기는 국내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설치된 부품인데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험 설비 내부에 불꽃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불이 타오릅니다. 지난 3월 원자력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증을 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해 전선 등 일부 장비가 불타버린 겁니다. 국감 첫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수소 제거기가 수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불이 납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성이 최고로 강조되는 신규 원전에도 이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수소 제거기가 설치된 울진의 신한울 1호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한수원은 이를 사실상 무시하고 시험 운전에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화재 영상 원본을 공개하고 국내에 설치된 수소 제거기 700여 개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꽃이 튄다는 것은 수소 폭발을 촉발시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인 현장의 사고 조건을 더더욱이 악화시키는 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양 의원은 원전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원전의 안전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수소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의 또 그 킨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절대로 신뢰하고 그 판단에 저희가 따릅니다. 대신 저희가 저희만 그 규제 기한을 맡겨두는 게 아니고 한수원 통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하면서 정보를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을 보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10배나 많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동향입니다. 우리만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내 항만 7곳이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위험 저감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릉 사동항과 울진 후포항,
울산항 등 7곳의 항만이 재해 초위험군인 5등급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릉사동항은 안전난간 1,344m 가운데 66%인 887m가 손상됐고 인명구조함과 구명사다리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수농가에선 바이러스 감염으로 해마다 열매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를 제거한 건강한 묘목을 다양하게 생산하면서 무병묘 보급량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명현 씨는 6년 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묘목, 이른바 무병묘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히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나무에 매달린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크기도 컸던 겁니다. 높은 품질의 사과를 출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일반 모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량도 많고 색깔도 좋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국내 연구진이 무병묘를 개발하고 농가 보급에 나선 성과였습니다. 무병묘는 어린 나무를 열 처리하거나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된 배지에서 자라게 한 후 생장점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묘목은 시간이 지나도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아 생산량이 40% 정도 늘어납니다. 농촌진흥청은 사과, 배 등 5가지 과일 종류의 국내산 품종에 대한 무병묘 보급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년부터는 농가 수요가 높은 시나노골드, 미야비 후지 등 수입 품종에 대한 무병묘 만들기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묘목 유통량 가운데 무병묘가 차지하는 비율은 6% 수준으로 높진 않습니다. 대부분 과수농가가 각종 바이러스에 이미 노출된 상황인지라 피해를 알아차리고 무병묘를 분양받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입니다. 실증 재배지를 개방을 해서 농업인이 직접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8월 31일에 올해 개방을 했고요.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병묘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포항시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화진 도구해수욕장 일원에 계량조개 1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계량조개는 1, 2cm짜리 어린 조개로 경북수산자원연구원에서 모패를 재란해 인공 부화시킨 뒤 5달 동안 수조에서 키웠습니다. 계량조개는 노랑조개, 명주조개 등으로 불리며 맛이 좋아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관내 숙박업소의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손님을 가장해 서비스 상태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 숙박업소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암행 평가 결과 포항 지역 숙박업소는 시설과 청소 상태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첫인사와 끝인사 등 고객 응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친절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경북에서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 수는 15,000명에 달하고 경북은 5번째로 많은 1,01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계형 폐지 수집으로 버는 수익은 하루 평균 1,428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948원에 불과했습니다. 울진과 영덕에서 올봄 잇따른 산불로 지역 임산물 생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경상북도는 산림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11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의 경우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단기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시험 재배단지 조성과 신품종 연구 등 임산물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임산물 물류터미널 등도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북의 산림 면적은 133만 헥타르로 도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며 임산물 총생산 규모는 1.7조 원,
농가 규모도 2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동해안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0mm, 포항과 경주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